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 자,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관건은 오는 9월 이후 이어질 다음 스텝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왔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인 거죠? 미국의 맞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인상을 예상을 하던데 네. 시장님은 학자시고 또 이코노미스트잖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여기? 네, 저도 거의 100% 동의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약 99.8%가 한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5.25%에서 5.5%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의 네.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99.8%면 사실 네. 뭐 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건데 이번 네. FOMC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아. 굳이 또 새벽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재밌는 질문이신데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마치 예고된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한 가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23년 하반기에 단행할까에 대한 관심, 또한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지 않더라도 네. 연내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네. 그 실마리를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네. 거기에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7월, 8월, 9월 동안 발표되는 추가적인 물가 발표, 또 고용 지표 네. 이런 데이터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추가 인상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말만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좀 말을 세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식 또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네. 발언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7월 이후에는 네.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 네. 물가가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1년 전과 비교해서 물가를 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워낙 고물가여서 그 네.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급하게 내려온 거지. 네. 이 기저효과 사라지고 나면은 뭐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9.1%로 4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히는 것 같지만 네. 6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세가 잡히는 것이 좀 더딜 수 있겠다. 기저효과가 다소 상쇄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예.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근원 물가를 잡으려면 네. 임금 상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임금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번에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파업의 여름이 온다.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미 말이죠. 현재까지 파업을 단행했거나 지금 주어지는 여름 기간 동안 파업을 예고한 전체 노동자가 65만 명가량에 이르는데요. 네. 최근 물가가 치솟으니까 실질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달라는 파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업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압력인 거죠. 네. 두 번째는 파업이 단행된다면 공급망이 막히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또 가격 압력, 가격 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파업은 물가 상승세를 잡는데 더 지연되는, 더 네. 어려움을 주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진행되는 그 구간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했으니 이거를 보상을 해달라라는 네. 그 파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예. 또 다른 물가를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름값이 또 슬슬 올라오던데 이건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기름값은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데 첫 번째 공급은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를 도출했고 네. 감산 이행을 하겠다라는 압력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요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경기가 나름 회복되고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다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유가가 예. 다시 $80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유가를 자체 조달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원유의 최대 수혜자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 회복을 미리 예상하고 유가가 오르는 거라면 네. 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네. 중국 경기는 뭐 내수 수출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져 있고요. 단순한 디플레가 아니라 롱텀 디플레이션, 일본이 처한 것처럼 장기 디플레 우려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우려되는 것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는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중국보다 우리가 좀 더 걱정이에요. 이제 한국은행이 과연 이 한미 간의 이 기준금리 격차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2%포인트. 지금도 역대 최대 폭이지만 이게 더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추가적인 초강달러 시대로 올 수도 있고요. 초강달러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네. 막대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이게 우려된다면 8월 달에 있을 우리나라 금통위 때는 금리를 같이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것을 상황을 보니까 막대한 강달러는 안 나오네, 자금 유출 뭐 그닥 없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계속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밤 10시엔 또 IMF 경제 전망 나오는데 이게 또 네.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